18대 대통령에까지 올랐습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39년 만에 청와대 재입성이었지만 집권 직후부터 불통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정부의 무능을 드러낸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에 이어 비선실세 최순실 게이트까지 터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게이트로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대통령이 돼 다시 청와대를 떠나게 됐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자, 정말 파란만장한 정치인이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6시 30분에 원래는 6시 30분에 청와대 관저를 떠나서 삼성동에 있는 사택으로 갈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청와대 참모들과 인사를 나누느라고 시간이 좀 늦어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늦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6시 36분에 해가 지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어둠이 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 깜깜할 때 사주에 도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사주 앞에는 조원진, 김진태 이런 친박계 의원들이 있고 밑에 화면 보고 계시죠? 태극기를 든 600여 명쯤 되는 그런 시위대가 몰려 있다고 합니다. 탄핵은 무효다, 박근혜 만세 이런 구호들을 외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맞이할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재임 기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양 변호사에게 준비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왜 망가진 걸까요? 왜 역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하는 그런 불명예를 안게 된 걸까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지금 이제 그런데 이제 방금 앵커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이제 깜깜해져서야 들어간다라는 그런 말씀하실 때 네. 그런 생각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짜 모습을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짜 모습은 어둠 속에 아직까지도 가려져 있는 게 아닌가. 사실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시면서 사실상의 퍼스트레이드 역할을 계속해서 해왔죠.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시절은 그야말로 군사정권 시절이었고 이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가 지금과는 한껏 달랐었던 사실상 군주에 가까운 그런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고 네. 그 사람의 곁에서 국민들에게 국무로서의 역할을 대신했던 겁니다. 그런 모습을 외부로 보여주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데만 굉장히 익숙했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박 전 대통령이 정치 여정을 거는 동안 주변에서 왔던 사람들이 했던 몇 가지 질문들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국회의사당에서 이 안에 앉아있을 때도 한 번도 뒤에 기대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무슨 모습이요? 한 번도 의자에 기대 않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아, 그래요? 심지어 본인이 차를 타고 갈 때조차도 차에 기대서 앉는 모습을 그러니까 편안하게 여유롭게 사람으로서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식사도 늘 대통령 관저와 있으면서도 혼자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편한 모습, 진짜 내면에 있는 모습 같은 걸 드러내는 데는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진 모습만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데만 익숙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모습을 누군가는 알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누군가는 알고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정말로 내밀한 어떤 모습까지도 보지 않은 사람이 반드시 필요했을 텐데 그게 최순실 씨라는 사람이었고 그게 40년 가까이 이어졌던 것이고 거기서 그쳤으면 그러니까 개인적인 부분만을 돌봐주는 사람에서 그쳤으면 모르겠는데 문제는 그 어떤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다 겹쳐버렸던 거죠. 밖으로 드러나는 모든 국민들에 대한 모습마저도 그런 어떤 개인의 어떤 꾸며진 모습만을 드러내는데 너무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떤 국정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들보다도 그냥 보여주기식 정치들만 있었고 그게 결국엔 최순실에서 국정농단이고 사익축으로까지 연결됐기 때문에 그런 모든 비극들이 벌어진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따라다니는 게 불통 아닙니까? 소통을 전혀 안 한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 없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다 가까워질만 하면 다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언론에서는 최순실의 존재를 잘 모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번에 이제 최순실의 존재가 드러나게 됐는데 두 분 기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일각에서는 최순실 때문에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른 자기 참모들이라든가 가장 핵심적으로 가까이 있어야 될 사람들과도 다 차단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그게 아니고 원래 성격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최순실이 거기
붙은 거다. 그럼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답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답이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박 전 대통령과 일했던 어떤 측근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쓴소리를 해도 뭐 어떤 뭐 연설문을 고친다든지 아니면 어떤 제안을 한다든지 할 때 쓴소리를 하거나 박 전 대통령이 듣기 싫은 말을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안 하고 본인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참모진들하고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습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좋은 말만 해주는 좋은 사람을 말만 옆에 두려고 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한 것처럼 그런 불통 문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근데 본인 측근에 있던 사람들이 뭐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런 그 극소수의 몇 명의 그 분들만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박 전 대통령이 실제로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 옆에 있는 측근들만 들었고 그 측근들에 의해서 보고가 올라왔고 그렇기 때문에 소통하는 사람들이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몇 명밖에 되지 않았고 이런 문제들, 이런 불통 문제들이 결국은 이 국정농단 사태로 이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원석 기자, 지금 뭐 다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저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변호인단이 그러니까 이번